지난 12월 소니로부터 A7 마크4 카메라 리뷰를 위해 여기 보시는 이 카메라 A7 마크4 카메라 바디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카메라 스펙 키포인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33메가픽셀의 이미지 센서, 4K 10비트 영상 녹화, 업데이트된 4세대 바디 디자인, 새로운 UX UI 메뉴 시스템, 향상된 카메라 성능과 기능 등등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소니 A7 마크4 카메라 정말 어땠는지, 또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단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발열 이슈는 없었는지 차근차근 카메라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니 A7 마크4 카메라 리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이 A7 마크4 카메라의 발열 이슈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열 테스트를 바로 진행해 봤습니다. 4K 10비트 24p 기본 녹화 촬영 시 발열로 인한 녹화 시간 제한과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넘게 1시간 한 10분 정도 이상 녹화가 가능했고요. 4K 10비트 60p 촬영에서도 첫 촬영은 1시간 2분 정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첫 촬영 이후에 카메라를 식히지 않고 바로 2차 녹화에서는 한 6분대에서 발열로 인한 녹화 중지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1인 영상 제작자 분들이 유튜브 영상 촬영 시 기본 24p 촬영으로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내외 영상 녹화를 하고 슬로우 모션 촬영은 한 5분에서 10분 짧은 클립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이 A7 마크4 카메라의 녹화 길이와 발열은 실사용에서 안정적이란 결론을 이 발열 테스트를 통해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영상 촬영을 2시간 이상 또는 슬로우 모션 촬영을 1시간 이상 하는 극한의 촬영을 생각한다면 이 A7 마크4 카메라보다는 프로급 영상 촬영용 바디인 FX 시네마 카메라 라인업을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A7 마크4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는 33메가픽셀입니다. 이 카메라를 언박싱한 후에 제가 처음으로 진행한 테스트는 해상력 비교 테스트였는데요. A7 마크4 이미지 해상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제가 보유하고 있는 A7C, A7R3 이 카메라, 그 다음 A7S3 카메라를 동등한 카메라 세팅, 같은 렌즈로 비교 테스트, 해상력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해상력 비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진 촬영에서 이 A7 시리즈 카메라 모두 이 메가픽셀 수의 차이와 ISO 최대 감도 설정 차이는 있었지만 이미지 표현력, 색감과 톤 모두 특별히 무엇이 더 좋다 할 것 없이 우수했습니다. 제가 이번 A7 마크4 카메라에서 놀라웠던 부분은 이 A7S3 카메라의 고감도 ISO 촬영 결과물과 비교해서 이 마크4 이미지 해상력이 유사한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지 선회도 부분에서 12메가픽셀의 A7S3보다 33메가픽셀의 A7 마크4가 픽셀 수가 높아 노이즈가 더 선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선회도가 아닌 노이즈 억제력에서는 A7 마크4가 A7S3만큼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이 화질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게 영상 링크에 테스트 원본 RAW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소니 기종별 사진 이미지 퀄리티 차이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진을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셔서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테스트해본 건 기계식 셔터와 전자식 셔터를 사용해 롤링 셔터 증상 비교했는데 이 롤링 셔터 테스트에서 확실히 기종별 리드아웃 스피드 차이가 있었습니다. A7C, A7R3, A7 마크4, A7S3 모두 기계식 셔터 촬영에서는 이 롤링 셔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자식 셔터로 촬영 시 A7S만 빼고 세 기종 모두 약간 큰 밴딩 롤링 셔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 전자식 셔터에서 롤링 셔터 문제를 해결한 모델들이 고가의 A9 시리즈, A1 시리즈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메라 레벨에 따른 기술, 성능 차이라 만약 스포츠 촬영 또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A9 또는 A1 시리즈 카메라를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추가로 이 A7 마크4 카메라의 전자식 셔터 사용 시 플리커 현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내랑 미술관 관람을 다녀왔는데 미술관 실내 조명이 형광등처럼 빠르게 깜빡깜빡거리는 조명이었습니다. 이 미술관 실내가 워낙 조용해서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안 되게 사일런트 셔터, 전자식 셔터를 사용해서 촬영했는데 촬영한 사진들의 이 플리커 현상, 빛이 갈라지는 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셔터에서 나타나는 이 플리커 현상도 이 A7 마크4 카메라에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자식 셔터에서 이 플리커 현상이 없는 카메라를 알아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1 카메라 또는 A9급 카메라를 추천드립니다. 사진 촬영 테스트 후 바로 영상 촬영 비교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영상 촬영에서 A7 시리즈 모두 문제없이 촬영이 잘 되었습니다. 영상 색감적인 부분에서는 A7S3와 A7 Mark IV가 차세대 기종이라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우수한 톤을 보여줬지만 A7 시리즈 모두 우수한 4K 영상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4K 10비트 촬영은 A7 Mark IV, A7S3 카메라 모델들에서 지원되는 기능인데 영상 제작자 또는 전문적으로 영상 후보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10비트 영상 녹화 기능은 2021년 기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녹화 기능 중 하나입니다. A7 Mark IV에서 놀라웠던 부분은 이 4K 영상 녹화에서 A7S3보다 이 Mark IV, A7 Mark IV가 선회도 부분에서 확실히 더 선명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 A7 Mark IV가 7K 오버샘플링을 통해 4K 영상 녹화를 해주기 때문에 선회도 부분에서만큼은 A7S3보다 마크 4가 더 우수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 A7S3의 강점은 크롭 없는 4K 슬로우 모션 녹화와 최대 120p 슬로우 모션 촬영이 된다는 부분이고 또 영상 촬영에서 이 롤링 셔터 증상이 A7 마크 4보다 우수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A7 마크 4 카메라는 최대 4K 60p 슬로우 모션 녹화 촬영이 지원되는데 이미지 센서의 일정 부분을 크롭하게 됩니다. 60p 촬영에서는. 이건 A7S3 바디가 마크 4보다 더 높은 가격이어서 제한된 약간 기능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A7S3는 전문적인 영상 촬영용을 위해 만들어진 바디고 A7 마크 4는 영상과 사진을 골고루 잘 찍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바디이기 때문에 생기는 바디별 특징 차이, 성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아닌 영상 촬영만 전문적으로 하신다면 A7S3 또는 FX 시리즈 카메라 라인업을 좀 더 추천드리고 사진반, 영상반 이 두 가지 모두 골고루 우수하게 담을 수 있는 카메라를 생각하신다면 A7 Mark IV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A7 Mark IV의 바디 디자인이 이전 세대 3세대보다 개선된 부분이 무엇인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플립아웃 스크린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이 A7 Mark IV에 이 플립아웃 스크린이 장착되어서 셀프 촬영 시 스크린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드 다이얼 중 사진, 영상, SNQ 모드가 따로 스위치 형식의 다이얼로 분리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드 다이얼 중 1, 2, 3 메모리 모드의 상황별 카메라 세팅을 조정해 두고 사용하는데 이 A7 Mark IV에서 좋았던 부분은 사진, 영상, SNQ 모드가 따로 분리되어 각각의 모드별 1, 2, 3 메모리 모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사진 모드에서 사진 촬영 세팅 1번, 2번, 3번이 따로 있고 스위치를 돌려 영상 모드에서 영상 촬영용 세팅 1번, 2번, 3번이 따로 있고 또 SNQ 모드에서 SNQ 촬영용 세팅 1번, 2번, 3번이 따로 있어 이 각각의 모드에서 1번, 2번, 3번 메모리 다이얼의 세팅만 잘 해준다면 실사용에 직관적이면서 편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노출 다이얼이 유저의 선택에 따라 노출 조작이 아닌 다른 조작 다이얼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이 카메라 스트랩 고리가 고정이 됩니다. 이 3세대 바디에서는 영상 녹화 중 내장 마이크 사용 시 이 움직이는 스트랩 고리 소리가 될 마이너적인 문제점이었는데 이번 4세대 A7 Mark IV에서는 이 스트랩 고리가 이렇게 고정되어서 고리 소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더 단단해진 도어 형식의 포트 커버입니다. 이 3세대에서는 포트 커버가 얇고 카메라에 걸려있는 형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번 4세대 A7 Mark IV에서는 이 포트 커버들이 고정된 형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전 세대들에서 사용해왔던 이 마이크로 HDMI 포트가 풀 HDMI 포트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 도톰해지고 향상된 그립감입니다. 이 3세대의 그립감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이번 4세대 A7 Mark IV의 그립감은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더 편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 두 개의 메모리 카드 슬롯 중 하나가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CF Express 타입 A 카드를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A7 마크 4에서 놀라웠던 부분은 이 CF Express 타입 A 카드 지원으로 JPEG이 아닌 33메가픽셀의 RAW 사진을 버퍼 없이 거의 무제한으로 연사 가능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CF Express 타입 A 카드를 장착하고 연사를 사용해도 버퍼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 EVF Electronic Viewfinder 화질 향상입니다. 이번 4세대 A7 마크 4는 368만 도트 쿼드 VGA OLED EVF를 사용해 3세대 EVF보다 우수해진 EVF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그 외 소소하지만 더 커진 덤스틱키, 개선된 하쉬 디자인, 그리고 녹화 버튼 이동 등등 이번 4세대 A7 마크 4의 디자인은 A7 시리즈의 고유함을 지니면서도 이 3세대보다 더 많은 부분이 향상되고 발전되고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게 보였습니다. 이전 세대인 3세대 A7 시리즈 카메라를 사용해 오신 분들이라면 카메라 성능, 특히 AF 스피드와 AI적 부각 기능들이 3세대부터 정말 우수해졌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 A7 마크 4는 기존 3세대에서 좋았던 기능과 성능의 업데이트가 있고 새롭게 추가된 몇몇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의 전반적인 UX UI 메뉴 디자인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부분입니다. 기존 3세대까지는 카메라 메뉴 UX UI 구조가 다소 어렵고 터치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번 4세대에서 메뉴로 들어가 설정창을 탐색하는 부분이 좀 더 눈에 확 들어옴과 동시에 편해졌고 동시에 터치 조작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니 카메라들은 카메라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웹캠으로 사용 가능한데 이번 마크 4에서는 웹캠 사용이 더 편리해지고 해상력도 더 높아졌습니다. 웹캠 지원 해상력이. 소니가 작년서부터 거의 모든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들의 컴퓨터 웹캠 사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소니 카메라를 웹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따로 소니 카메라 웹캠용 드라이브 설치 및 추가적인 카메라 조작, 카메라 안에서 조작 설정을 해줬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A7 마크 4부터는 컴퓨터에 드라이브 설치 없이 USB 케이블 하나만 바로 직관적이게 연결하면 카메라를 웹캠으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웹캠 해상력은 4K를 지원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4K에서 15프레임만 지원합니다. 하지만 풀 HD에서는 최대 60p 웹캠 화질을 지원해서 인터넷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자택에서 업무적, 학업적 화상 채팅을 할 때 풀프레임 미러리스 화질의 웹캠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 동물 얼굴 인식 AF 기능 향상과 이제 동물 중에 새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 그 새 얼굴 인식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데 이 동물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저희 반려견 바미의 모습을 촬영해 봤습니다. 근데 인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새를 키우지 않아서 새 얼굴 인식 기능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와일드라이프 새 촬영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얼굴 인식 기능, 새 얼굴 인식 기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 얼굴 피부 보정 기능이 A7 마크 4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얼굴 피부 보정 기능은 소니 ZV 시리즈 카메라에서부터 추가된 기술인데 이 기술이 이번 A7 마크 4 카메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지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카메라가 꺼져 있는 상태 센서 보호를 위해 셔터막이 차단되고 닫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촬영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기능인데요. 빠르게 진행되는 이벤트 촬영에서 렌즈를 교환할 때 미세한 먼지가 센서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4세대 이전 모델, 3세대, 2세대, 1세대 A7 모델들에서는 렌즈를 교환할 때 센서가 항상 노출되어 먼지를 늘 조심하게 됐었는데 이번 4세대 A7 마크 4에서는 셔터막이 닫히면서 센서를 보호하는 기능이 생겨 먼지가 센서에 들어갈 걱정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 외에 이번 A7 마크 4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가 기능은 포커스 맵 기능과 포커스 브리딩 기능이 있습니다. 이 포커스 맵 기능은 초점이 맞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색으로 나타내주는 기능이고 포커스 브리딩 기능은 사진용 렌즈의 포커스가 움직일 때 조금씩 프레임이 줄어들고 커지는 현상을 고정되게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고가의 시네마 렌즈에서 지원되는 렌즈 광학 기술인데 카메라 프로그램 시스템적으로 그 기술을 가능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쉬운 점은 이 포커스 브리딩 기술은
약간 서드파티 브랜드 렌즈들에서 아직까지 지원되는 렌즈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브리딩 사용 시 이미지의 일정 부분이 크롭된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 이기도 하고요. 지난 한 달 넘게 저는 소니 A7 마크 4 리뷰를 위한 테스트 사용 외에 실제 일상 촬영일에도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사용해 봤는데 지금서부터는 약간 스펙적인 리뷰, 카메라 리뷰보다는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본 소감, 실사용 소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이 카메라를 처음 받고 지역에서 열리는 이벤트 촬영을 시작으로 유튜브 콘텐츠 촬영, DC 여행 촬영, 지인 치과 병원 촬영, 도시 새해 카운트다운 촬영, 2022년을 기념해서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셀프 가족 사진 촬영 등등 다양한 촬영일에 이 A7 마크 4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들은 노출과 밝기 그리고 온도 보정만 살짝 진행하고 색감은 전혀 건들지 않은, 색감 보정은 전혀 하지 않은 A7 마크 4로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A7 마크 4로 담기는 사진 색감과 톤은 특별히 색감 보정 없이 사용하기에도 매우 좋고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A7 마크 4의 영상 녹화 퀄리티 또한 우수해서 10비트 영상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입한 A7S3 영상용 바디를 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몇 번 쓴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 영상 다음으로 준비하는 영상이 A7 마크 4를 같이 들고 촬영 다니면서 이 카메라가 뽑아내는 약간 색감, 약간 그런 톤들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A7 마크 4 카메라의 색감과 톤을 디테일하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 영상을 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단점, 아쉬웠던 부분을 이제 얘기해 볼 건데 제가 이 A7 마크 4 카메라를 한 달 넘게 사용해 보면서 느낀 아쉬웠던 단점인 부분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계식 셔터 사용 시 있어지는 이 롤링 셔터 현상과 형광등 같은 깜빡 빠르게 깜빡거리는 조명에서 생기는 이 플리커 현상이고, 두 번째로는 4K 60p 영상 녹화 촬영에서 이미지의 일정 부분이 크롭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아쉬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다른 단점이나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리자면 이 A7 마크 4 카메라는 사진과 영상 둘 다 전문적으로 시작해 보고 싶으시거나 2021년 하반기 기준 또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사진과 영상 둘 다 우수하게 촬영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알아보신다면 매우 추천드리는 카메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진보다 영상 촬영을 더 전문적이게 촬영할 계획이고 영상 촬영용 카메라를 알아보신다면 A7S3 또는 FX 시리즈 카메라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식 셔터에서 이 롤링 셔터 증상과 플리커 현상을 잡은 카메라를 알아보신다면 A9 시리즈, A1 시리즈 카메라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는 나는 좀 더 낮은 가격, 이 카메라보다 낮은 가격에 일상이나 여행에서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할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알아보신다면 A7C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A7 마크 4 카메라 리뷰이긴 하지만 결국 카메라는 여러분들 마술봉이 아닌 내 선택에 의해 이미지를 담아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보다 내가 어떤 걸 담고 만들고 제작하고 나누느냐입니다. 항상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내가 담고 싶은 장면을 담아주는 도구, 이 카메라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리뷰가 아닌 사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응원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사자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